이양병의 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한 서체 그거로 일신을 해서 그 일신했던 우리가 보고 듣는 거에 대한 그 이목을 일신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그러니까 천년 후에 당나라가 와가지고 겨우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 때 썼던 그런 오래된 고무이나 서법을 천년 후에 이양병이 가늘고 그 좀 날카로운 서체의 글씨로 겨우 일신한 것뿐이다. 일신한 것뿐이다. 여창례지 고문, 양명지 시마, 수계가법, 사세무인, 취획 성명, 개능 과출한인, 공전 절우제. 창례는 이게 유명한 한창례 얘기죠. 그 당섭팔대가 발도에 들어가는 당섭팔대 제1로 들어가죠. 한창례를 얘기합니다. 한창례는 당나라 사람이죠. 당나라의 768서부터 864년. 이름이 명은 유의 유, 한유. 한유고 자가 한태지라고 그러죠. 한태지 그러죠. 한태지. 그리고 이 창례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창례군에 자기가 바란 거지. 창례군에 그 자기가 군 얘로 봉을 받는 얘를 봉장을 내려줬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 창례군의 그 이름을 따서 자기 창례라고 하는 그 스스로 부른 거예요. 그 군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한창례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창례 퇴지도 쓰고. 오히려 한유보다는 한창례나 한퇴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섭팔대가의 제2인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왕양명.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창례는 그 당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문장으로 봐서 한나라 때는 주로 산문을 썼죠. 산문. 그래서 그 일정한 그 운이 없이 그 몇 자나 여섯 자나 이렇게 잘라서 무슨 단절도 없고 산문을 주로 썼어요. 산문을. 그리고 남북조 시대에 와가지고 병렬문을 썼죠. 네 자나 여섯 자구에 운을 다루는 저희 형식화된 글자 썼죠. 그 문을 썼는데 문체를. 당나라에도 계속 이어서 상당히 남북조 시대에 병렬체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거를 한창례는 한나라 때 썼던 산문을 다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종의 내놨던 걸 당나라에 초기 와서 한창례가 그 문체를 혁신하는 거예요. 기존 썼던 거를. 새로운 문체를 과거걸 끄집어다가 과감하게 산문을 주로 쓴 거죠. 산문을. 그래서 이제 그 문체수도 이제 혁신적인 일을 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왕양명이는 명대 사람이에요. 명대 사람으로 1471년서부터 1528년. 자가 백안인, 호가 양명이고 원래 처음에 초명은 구름문자 써서 운그랬어요. 운그랬는데 다시 이름을 바꿔서 경명에서 왕수인이죠. 본명이 이름은 수인입니다. 왕수인. 시호는 그
문성. 그래서 여기서 한태진은 그 당시 썼던 병령문을 과감하게 이제 바꿔서 한대에 썼던 이제 이거를 산문의 글을 많이 쓴 거예요. 산문의 글을 대담을 썼고, 이 왕영명은 그 송대에 아주 유명했던 주작, 상당히 성향을 했죠. 송대 주작이. 뭐 우리나라도 영향을 대단히 미쳤고, 송대 주작이. 이 주작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대항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하면 심학이라는 마음의 그 학문을 주장을 해서 심학을 주장하죠. 그래서 아주 그 주작에 대항해서 그 명나라 때 와가지고 그 아주 학문적으로 상당히 대등한 어떤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혁신을 한 사람 중에, 새로운 개척을 한 사람 중에 문에서 새로 개척한 두 사람을 지금 거론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내나 왕영같이 그 처음으로 가법이라 스스로 자기의 그 법을 만들어서, 가법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새로 개창했다는 거죠. 새롭게 열었다. 열었는데 그 사세라는 건 뭐게 이게? 그 당시 그 사세,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법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서법에서는 사세 무인이다. 당대에서는, 당대 내려와 가지고는 이 사세는 이런 사람이 없다. 새롭게 뭘 개척하고 바꾼 새로 개창할 이런 사람이 없다. 이 서법에서는 그런 얘기. 그리고 취핵 성명이라. 혹시 취는 이 말이 빠르게 달린다는 취자인데, 달릴 취자에 달릴 취. 그래서 갑자기 그런 뜻이. 취 그러면 갑자기 달리니까 갑자기, 또 자주 이런 뜻만 되고 갑자기 획득했단 말이에요. 성명을 배란간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일신 개혁을 내가 수법에서 개혁을 해가지고 당대 와가지고 혁신을 해가지고 그 한창내나 무슨 왕영명 같은 사람이 서법에서 획기적으로 한 사람이 성명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명을 얻었다 해도, 이런 얘기 얻었다 해도 개 어찌 능히 한나라 사람들의 서법을 능히 지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보다도 더 뛰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대의 서법이 굉장히 건실하고 좋기 때문에 당대 누가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능히 한대의 서법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공전저루라. 이 공전저루라는 거는 공은 전에도 없고 후도 끊어졌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전후무후가 전무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런 뜻이나 같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는 한대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한나라 사람의 그것은 그 후도 있을 수가 없다. 뛰어넘을 수가 없다. 한인, 진분, 서존어, 세자. 한나라 사람들이 한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한나라 때문에 진분되는 거는 그에게 진분은 소존이니까 한나라 때 사람들이 소존을 써서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전서죠. 한나라 때 남아 있는 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슨 내가 오이 과루라. 내가 과는 적을 과자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식견이 한나라에 대해 그 소존을 쓴 자료를
내가 많이 모른다. 적고 누는 이게 누초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좁다. 좁을루자 좁다. 그러니까 적고 좁다 내가 아는 게. 한대의 저 소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적고 좁다. 그렇더라도 알고 있는 게 적더라도 소견 상 20여 종.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소견이 내가 그래도 알고 있는 바가 20여 종이나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오나라비가 2종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2종을 나열한 겁니다. 조왕군 신상수 노왕 반지각서 축기경 분단제자 상곡부경 분단제자 소실신도걸 개모모 신도걸 삼공산비 시오비 건초잔비 공주비액 형방비액 해안서표 공표비액 한인비액 윤주비액 백석신금비액 누수비액 창천비액 초민비액 번민비액 노왕묘석인 태수 녹군 정장제자 노왕묘석인 부문 졸제자. 요거는 이제 밑에 글자를 넣은 거예요. 노왕묘석인에 써져 있는 글자를 태수 녹군 장제자라는 게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화산비액, 빈곤비액, 선인당공 방비액, 중평잔석, 범식비액, 상전호. 이게 주액이죠. 진액. 그 다음에 수선표액, 천발신선비, 봉선국산비. 요거 쓴 사람이 이름이에요. 소건서, 대풍가 이렇게 나열했어요 지금. 근데 이 중에 지금 보면은 이게 주로 뭐냐면 그 전서비만 나열한 거예요. 함나라 때 전서비 20종하고 오비 2종을 지금 여기다 나열한 거예요. 여기 내가 지금 복사해 준 게 지금 주로 내가 아는 것만 지금 뽑을 수 있는 것만 뽑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조왕 군신상비라는 거는 어제 자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 준 자료 속에 끝에 회계각서 다음에 군신상비각서가 나와요. 요거는 역칭 묘산각석이라고 한다. 이건 청나라 때 이거는 발견된 거죠. 청나라 때 그 도감용관에 전서로 조 22년 8월 병인 군신상수 차석상 요렇게 15자가 지금 전서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한문제 후원 6년 BC 158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는 그 한나라 아주 초기에 썼으니까 지금 보면은 그 필법이 그래도 조금 방필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선대도 방필법 들어가지고 그 각이 좀 진 게 보이죠. 필법에서 지금 완전히 이사의 동글동글한 서법이 아니고 글씨선에서 조금 좀 각이 좀 보이고 굵고 가는 톤이 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일 오래된 그 현존 한전 중 최조 석각이에요. 제일 오래된 제일 먼저의 석각이다. 그래서 여기 그 청강의가 이 지금 바로 광해상 집에서도 평언한 거죠. 지금 평기 서운 박무웅신 그 진상필이라 진상이라는 건 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진상의 필을 여기 가지고 있다. 소박하고 아주 문민하고 아주 그 운건하고 깊다. 뭐 이런 뜻의 그 필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준 거에 보면 5번각석이 있는데
여기 저 노왕 반지각석이 이게 오봉각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노효왕각석이라고 돼. 노효왕각석이라고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곡부 저 공자묘 안에 있어요. 공자묘 안에 이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요새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부 곡부를 중소하다가 발견된 거죠. 이게 5병2년 노 34년 6월 4일 성 이라는 13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사실 전서예요. 저 예서예요. 근데 지금 여기 그 파책이 없이 그 전의 필법이 들어갔는데 전 필법을 가지고 쓴 예서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예서예요. 예서 필법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전서라고 나온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일종의 8분, 그러니까 8분서예요. 8분서. 서한분으로 보는 거죠. 서한분. 여기 지금 이건 BC 56년이니까 그 상당히 예서로는 초창기에 예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축기경 분단제자나 상곡부경 분단제자는 이거 내가 자료를 못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소실 신도석골, 신도골하고 겸허노석골 그 뒤에 나오죠. 여기 큰 분 나오고 이곳은 아주 건실하고 두툼하고 여기서 이건 한대에서 전비로 남아있는 것 중에 아주 전형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고 그 지금 중국의 오학 중에 숭산의 그 3골 중에 그 소시라고 계모는 전서로 남아있고 태실은 예서로 남아있어요. 그 중에 전서로는 제일 이게 한비 중에는 제일 좋은 거고 지금 귀중한 자료. 그러니까 이 서법도 보면은 상당히 이사의 소전 서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더 선질이 그 좀 더 융통성이 있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보이죠. 더 선이. 그리고 경직되지 않고 조금 좀 자유분방한 그런 맛이 있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예피법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예피법이. 그 움직임의 손 쪽에. 왜냐면 조금씩은 굵었다 안 왔다 하는 손질이 있다. 이 이사역을 찍어보면 손질이 일정하게 굵다하다 손 굵기가.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붓의 움직임이 훨씬 활달하죠. 그리고 상공삼비. 상공삼비는 여기 나왔죠. 상공삼비는 이건 전하고 예하고 중간 소체입니다. 지금 중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전한분에 속하는 거예요. 8분에. 그래서 서체는 전서체입니다. 예서체가 아닙니다. 아까 이 노효왕비는 그 오봉각석은 사실은 그거는 예서에 속합니다. 전서가 아니다. 여기서 좀 전서로 한분으로 놓고 거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예서인데 필법이 전필법이 들어갔다. 요거는 그 형태는 완전히 그 필법도 상당히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전이에요. 전인데 저 필법 중에 이제 전의 필적 방필의 필법이 들어가 있죠. 예 필법이. 기상공산비는 한상산 상 빈군 사 삼공산비 속신 대상공산비라고 합니다. 여기 쪽 보면은 이제 이게 동안 원초 4년이니까 AD 117년. AD 120년 가깝게 돼서 이제 파책이 많이 생겨요. 파책이죠. 이때까지는 이제 파책이 많이 없는 예가 나오고 예서가. 발견은 1714년에 발견했고
요거는 그래서 그 역칭 교전이라고 한다. 교전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이 대개 이제 구분을 해요. 그 소전하고 진나라의 소전, 이사 갔을 때 소전하고 한나라의 전서, 한나라의 소전. 이쪽도 한나라의 소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 상태로 봐서는. 근데 그걸 한나라의 소전은 주로 이제 방필법이 들어가는 전서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로 한나라의 전은 이제 한인, 그 한나라 각에도 이제 한나라에 독특하게 한인이라고 독특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전, 기와에 쓰는 와전, 한나라의 도장. 그 다음에 한나라 나머지 한금문, 뭐 동경이든지 화폐든지 뭐 이러는 도량형기든지 하는 쇠붙이로 만든 속에 나와 있는 금문. 그 다음에 이제 경명, 거울 같은 동경 속에 나오는 경명 같은 것. 이런 게 이제 한나라의 전의 대표적입니다. 여기 이제 석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거 석비. 저거는 이제 여기서 석비를 많이 이용했어요. 석비 중에서도 이런 상공삼비나 이제 한나라에 오는 그 지금 얘기한 소체들, 여기 뭐 비액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이제 한나라의 진나라의 소존하고 이사가 쓴 소존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둥근하지 않고 각이 상당히 지고 훨씬 선질이 굴곡이 있다고 지금 여기 봐도 이 소모 석가를 봐도 저 직선상에서 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선이 훨씬 굴곡이 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딱딱 직선하지 않고 좀 굴곡이 더 심해. 그리고 움직임도 보면은 그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선질 움직임. 이렇게 따가면 이렇게 움직이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굵고 선이 더 훨씬 꼬불꼬불하다고. 그리고 한저 와당 같은 걸 보면은 더 구성상 곡선이 더 많다고. 구부려져 있는 게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와당 같은 건 원에다 넣으니까 원에다 넣어가지고 그 글자를 요런 방향에다 넣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훨씬 이렇게 글자를 구부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글자를 많이 더 소존보다는 그 꽈진다. 뭐냐면 교래는 거는 얽힌다. 얽히는 거죠, 얽히는 거. 그러니까는 실이 좀 얽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교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나라의 전을 주로 교전이다 해요. 한나라의 전을 대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 상당히 다 교전이에요. 이걸 교전이라고 한다 쓰는 거를. 그래서 이 교전은 그 한대 그 인장이나 특히 인장에서 쓰는 전자의 그 각체다. 각체. 여기 저 한 예문지에 나온 얘기를 보면 그 교전이라는 거는 위, 기, 문, 굴곡이다. 굴곡, 전효 그래가지고 그 굴곡이 글자에 문에 굴곡이 상당히 많다. 많아가지고 문에 글씨가 꼬불꼬불 굴곡해서 서로 얽히게 한 것이 이른다. 그래서 주로 그 도장에 많이 이용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여기 또 보면은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공삼비, 시오비, 천발, 신선비 이런 것은 그 예의 필법으로 쓴 교전이다. 교전.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보면 그 예의 필법으로 쓴 교전에 쓴 이런 글씨 서체, 예? 또는 여기서 쓰는 기상공삼비 이런 거는 예의 방필법으로 쓴 교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전이라는 뜻은 되게 많이 굴곡이 심한 그 전서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전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갔죠. 지금 한국문이. 서체는 전예지간에 있다. 그리고 역칭 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글씨는 10행에 행 17자씩 17자나 20자 정도로 지금 나열되어 있고 그런 얘기죠. 그 위에는 서체 서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 봅시다. 또 시오비. 시오비는 연광잔비라고 돼. 연광잔비. 이 명칭이 여러 가지예요. 연광잔비라도 하고 도관 시오잔비라고 하고 시오잔비라도 하고 연광사년잔비라고 한다. 동안 연광사년에 AD 125년에 8월에 세웠다. 1721년 산동 재성을 수리하는 데서 그 초연대에서 주도됐다. 그래서 재성현 내실 동벽에 1714년 옮겼다는 거죠. 지금을. 그러다가 민국 원년 1912년에 다시 학궁으로 이걸 옮겼다. 이건 필법은 그 예서 필법인데 이것도 지금 저것처럼 상공산비처럼 전의 필법으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필법이 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사진을 봐서는 형태로 봐서는 전 같은데 여기서는 예서라고 했네 지금. 그 다음에 건초잔비도 내 자료를 못 찾았고 이 공주비액, 뭐 형방비액 이런 거는 다 저 예서비 중에 저 액이에요. 전액. 거기 한번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간비 비액 몇 개 예만 들어놨는데 국회상경군비액 전액이에요. 그다음 한인명, 장천비 이런 것이 다 저기보다 훨씬 더 굴곡이 많죠. 이 글자로 구성해서 획이 움직이며 꺾어지기 더 훨씬 많죠. 이사의 저기 보면 소전에 비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형적인 한나라 예면서 좀 교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비 전액이 특히 한나라 전에 좀 특색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특색이 좀 있는 겁니다. 주로 한나라 예비 중에는 이 전액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날되고 해안소표도 자료를 제가 먹고 있고 공표비에 한인비에 다 비액입니다. 백석신군비액 쭉 나가고 노왕묘 석인 요것도 자료를 제가 구워좀 있어요. 화산비액 뭐 다 이거는 예서비액의 다 액이에요. 전인 당공방비액도 이거 예서비 중에 액이고 중평잔석 중평잔석도 자료를 제가 먹고 있고 검식비도 이게 예서비인데 액이에요. 상존호 진도 이것도 예서비액이고 수선표도 예서비액이고 천발 순선비를 한번 보죠. 지나갔죠. 글씨가 상당히 독특하고 이건 오나라 때 그 천세원년 276년에 가게 됐어요. 276년에. 그러니까 한나라가 220년에 그 망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글서체는 그대로 예서 전서법을 따르고 비법은 완전히 방필법. 어떻게 보면 예서보다도 더 급방필을 썼어요. 전에다가. 그래서 이건 아주 가장 독특한 서체이죠. 예서의 필법으로 전서의 예서 필법과 전서의 결구를 혼합한 서체다. 이렇게 끝에 설명을 했네요. 예서의 필법과 전서의 결구를
혼합헌 서체다. 혼건. 봉선삼국비. 시간 나왔을 텐데. 이 작은 자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봉선삼국. 봉선삼 봉선국삼비라고도 하고 천기비라고 합니다. 삼국 5 천세 9년 선세원년 276년에 세워졌어. 276년에. 이거는 전서체죠. 이거는 상당히 그 글씨가 아주 뭐랄까 그 문밀하죠. 아주 두껍죠. 아주 여기서 보면 소법은 박질 혼후라 그랬어. 박질 혼. 아주 소박하고 토박한 그런 서체 토박한 전서가. 그래서 그 뭐냐면 유주 진유유이라 그랬어. 줄 내는 거는 대전 얘기죠. 대전의 그 피리와 진나라의 피리가 한꺼번에 다 같이 남아있는 그 글씨사체다. 대전의 불법도 들어가고 소전의 불법도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불법이다. 피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위는 위위기 혼경무론이라. 그냥 그 아주 혼은 이거 아주 튼튼하다 건실하다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건 아주 날카롭다, 튼튼하다 이런 뜻도 돼요. 아주 매우 튼튼하고 그러니까는 혼경헌대는 다른 비가 쫓아올 수 없다. 물론 물륜이나 비교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뛰어나다 혼륜헌대는. 대강 여기 나열한 중에서 그 비를 보고 다시 또 강의가 설명을 해나가요. 하나하나씩. 여기서 제비 중 창고추 상고비다. 여기 나열한 비 중에서 가장 창이라는 건 푸다는 거니까 오래된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창고하다. 그래서 창경하다. 이건 아주 튼튼하다. 날카롭다. 아주 창경하고 고화하다. 이런 뜻을 지금 한다고 하면. 예스러우면서 아름답다. 이제 그런 것이 상공상비다. 제비 중에는 여러 비 중에서 지금 가야 중에서 창고한 것은 상공상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 기묘하고 아주 묘려한 서체로는 뭐냐면 각 예서의 비액이다. 전액이 미묘하다. 그 다음에 기위하다. 기이하고 아름다우면서 아주 웅이한 거, 아주 웅장스러운 거, 그런 거는 천발신선비다. 그 다음에 악원하다. 아름답고 아주 웅건한 것은 봉선국선삽이다. 봉선국산입니다. 그리고 무밀하고 혼경하다 한 것은 막여 소실계모라. 순선 삼골 중에서 소실계모 전이 많은 게 없다. 가장 무밀하고 아주 혼경하다. 튼튼하고 날카롭고 아주 후덕한 것이다. 후박한 것이다. 한인 전비는 시존 이종. 다만 이 이종이 남아있을 겁니다. 남아있다. 이 이종이 뭐냐면 소실하고 계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전으로 된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 비만 비로. 나머지는 여기 뭐 보면은 비의 액 같은 게 전이 들어가 있고 이 군데군데 잘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석인 묘 중에 석인 사람의 모양 중에서 어디 밑에 몇 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죠 지금. 근데 순수하게 그 전으로 쓴 비 중에서는 이 두 비가 오로지 존재한다 남아있다 지금. 근데 지금 구엽에는 아까 그 저 원암비 같은 게 나중 발견된 게 순수한 전으로 된 비거든요. 저 중에서도 이 원암비 같은 것도 이게 그 순수한 전비예요. 가위 희세지 홍보요 전서지 상의하라. 세상에 아주 희귀한 세상의 큰 보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서로는 상의야. 의는 본복이다, 모범이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본복이고 모범되는 것이다. 전서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소실 하고 계모 석골명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서 중에서도. 대풍가, 전이 조희자. 이 대풍가도 뭐 저게 글씨 서체로는 지금 뭐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게 전이 아까 이제 조희가 나왔죠 지금. 그 조희 동안의 평릉인으로서 자가 춤추긴 사람이 바로 현친전설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그 대풍가가 조희작으로 전해 내려온다. 대개 전이 조희작 그러면 이게 아무튼 위작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전해져 대개 이게 누구 이름이라는 게 없는데 비중에는 대풍가 중에 전해서 내려온다는 조희 작품으로 전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연 그러나 불한인서 그 한나라 사람의 그 서체 분류는 그 아닌 것이다 이것은. 조희가 작으로 전해놓는데 이건 한나라 사람의 서체하고는 다르다. 써는 서체하고는 아니고 이 기위 그 한나라의 서체하고는 분류가 다른 거다. 다르다 서체와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당회영 이 금나라 사람으로만 돼 있는데 그 금대의 금나라 사람으로 그 사람 이름이에요. 당회영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처럼 현친서를 썼어요. 현친서를 썼는데 현친전이죠. 이 대풍가가 결국 현친서 서체 같아요 지금. 그 후에 금대에 들어와가지고 당회영이 이 현친서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 당회영이 나오게 되는 바가 된 것이지 지금. 대풍가 조희의 글씨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된 연유 때문에 부어 말란이라. 끝에다가 이 한나라 사람의 전유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맨 끝에다 대풍가를 여기다 넣는 이유는 이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끝에다가 첨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고부 말런 우 주보 석수박 유 철록 벽사 사자 체여 곡구 통명동 또 주보 석수박 이게 자료를 지금 못 찾았는데 어디 동물의 모양을 만든 돌로 동물의 모양을 만든 것 같아. 이게 지금 만든 무슨 석상인데 거기에 철로 벽사라고 하는 넉자가 있어 지금. 이게 전설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자료를 좀 못 찾아봤어요 지금. 뭐 찾을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체역 곡구 동통령 이거는 일종의 동계서 이제는 금문이에요. 한나라 금문. 한나라 금문은 나중에 여기 뒤에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도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금문이에요. 그 금문인데 그 금문의 서체와 상당히 같다. 이거는 이 서체는 대체로 대개 제전은 이 한나라의 주로 전은 수 공절 부동
공조는 공은 잘 쓴 거고 조는 못 쓴 거예요. 잘 쓰고 못 쓴 것이 조금 같지 않다. 조금 그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개 한나라의 저는 비록 대체로 전비가 비록 공조리 부도하나 개구 무밀하고 위여지관이라 그 모두 무밀하고 위려한 내 보임 그 무밀하고 위려한 맛 위려한 그 관이 보임이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무밀 위려지관을 갖추고 있다. 성 낭야지 적사라. 진실로 낭야 이사가 쓴 낭야대 각석의 바로 적사다 이 말이에요. 이 적사는 적은 정실의 그 부인을 얘기하죠. 적의 반대는 서저, 첩이죠. 그러니까는 정실의 부인에서 난 아들을 적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을 잇는 바로 이사의 서체를 낭사대 각석. 바로 이 서체는 뭐냐면 대개 한나라의 정비는 바로 이사의 특히 그 중에서도 낭사대 각석비. 한번 다시 봐 낭사대 각석. 이사가 쓴 비 중에서 그 아까 저 한나라에 와가지고 저 이양비는 그 역산비를 주로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낭사대 각석을 지금 얘기한다고 했죠. 먼저 자료주는 있고 먼저 자료. 보면은 그 낭야대 각석이 조금 흐름이 그 저 다른 거 달라요. 이 태산각석이나 이런 거나 저 역산각석보다도 좀 마모가 심한데 한나라 전하고 입구 움직임이 선의 움직임이나 굴곡이 그리고 조금은 톤이 있어요. 굵고 가는 톤이 이 낭야대 각석이. 그래서 이 바로 낭야대 각석을 그 이어가지고 적손이다. 바로 적사하다. 이게 적손이다. 이게 대를 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사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로 대를 잇는 아들이다. 본초 소생으로 대를 이으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서체는 채근고라. 그 또 서체는 고라는 거는 바로 저 소전 이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전 이전의 거의 서체와 상당히 이 재는 헤아린다, 헤아릴제다, 그다음 분별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예 고체와 상당히 가깝게 헤아려 보면 상당히 가깝다. 서체는 헤아려서 보면은 예스러운 거와 같다. 이 고체와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유 석고지이다. 바로 또한 석고의 필이가 있다. 그 속에는. 필호 포지상 만호재력 이 후능이 개여 겸괴명 수골시립 치오구연이 위 소필첨이 작서제라. 반드시 호라는 거는 붓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필봉을 얘기하는 거다. 필봉. 필봉이 덮다, 두루 깔다, 펴다 이런 얘기니까 지상에 골고루 봉이 펴져 있단 말이에요. 공이 필액이 골고루 비상에 펴져 있다는 건 중봉석빈이라는 말에 같아요. 중봉이라는 뜻이. 이 말은 호포지상이라는 거는 중봉으로 해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호가 제기하는 말도 중봉이라는 소리예요. 만호제라는 건 필 속에 들어있는 바로 필봉이 똑같은 힘을 종이에 필추고 있다. 그런 소리니까 쟤는 그 아주 균제하다. 힘을 같이 갖고 있다. 만호가 힘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균등히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바로 이건 다 중봉의 뜻이에요. 이 말은. 이 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호제력이니
호포지상인 이런 말은. 이 후능은 이후에 그래서 만호재력 반드시 그 호가 그 지상에 골고루 퍼져 있고 골고루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만호가 그러니까 만호가 재력되어 있어 중봉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력되어 있다. 그리고 후에 능위라 그 다음에 개여 호수 해석을 요것은 그런 말이네. 여기서 또한 석고의 피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호가 지상에 골고루 퍼져 있고 만호가 재력이지 반드시 이어야 이런 얘기예요. 호가 호포 지상하고 만호가 재력이어야 그런 연후에야 이후에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만호 재력 이후에야 능히 석고 피리를 갖추고 이런 한나라의 그 전서에 나오는 계모나 소신석고 같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거 얘기는. 그런 이후에야 능히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개여 어찌 당나라 때 이양빈이 쓴 겸계명 같이 수척하고 아주 가늘고 가는 골격 이건 아주 가느다란 뼈대 그리고 시립이라는 시는 뗄나무 시자예요. 쌀이 비자 쌀이 시 그러니까 쌀이 가는 골격에다가 쌀이나무가 서 있듯이 한 그런 서법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서치 치 오구연이 위소봉이 첨미 작서제 이랬는데 이룬다 이런 뭐죠? 치 오구연이라고 사람이 먼저 나오죠. 오구연은 먼저도 필법 얘기가 나왔죠. 그 오구연은 그 원나라대 사람이 원나라대 사람인데 자가 자행이고 그 호가 정백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필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나왔죠. 오구연이 그 소필첨이라 이 필첨이라는 게 필봉이에요. 봉. 맨 끝에 봉을 불을 태워 이렇게 불에다가 대야지 필봉을. 필봉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드러운 이 양호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만호재력을 하고 중봉으로 쓰려니까 그 봉이 한 대로 맞아 있는 거 가지고 봉이 한 대로 송곳처럼 맞아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이 전피를 골고루 만호재력이나 그 호포 지상을 하게끔 하려면은 안 되니까 봉을 태워서 봉이 일종의 이게 낙하는 봉이 없어져 가지고 일치에서 잘라지는 일종의 지금 마침 이제 몽당부시나 아니면 불화시를 만드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르는 거나 태우는 거 같은 뜻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전설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예?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를 제대로 따라서 중봉의 서체로 써야만이 이런 전서 서체를 쓸 수 있는 거다. 한나라의 전들은 이런 얘기죠. 그런 거지 이게 뭐 그냥 오구연이가 한나라의 전설들을 또는 특히 당나라의 이완빈글씨 같은 것들은 붓꽃을 불에 태워가지고 쓴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시간이 금세 지났네요. 그 다음에는 잠깐 이 와당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 좀 하죠. 다음에 와당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와닿는 얘기만 잠깐 좀 끝내고. 이 와당 자료는 굉장히 지금 많아요. 와당 자료 굉장히 많아가지고 와당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의 자재로 썼던 건데 이게 이제 석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차지합니다. 많은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나라에 많이 발견돼가지고 한와당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와당 그러거든요, 와당. 그래서 이 당은 우리가 건축물에 지붕을 잇는데 요렇게 비를 엮어서 이렇게 요런 거를 이렇게 쭉 겹쳐놓죠. 그죠? 이렇게 밑으로 해서 겹쳐놓죠. 이 겹쳐서 쭉 놓는데 이렇게 놓고 요거 다한자리 서로 물이 빠지는 다한자리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요렇게 반원의 통을 넣어요. 그죠? 둥글게. 요런 거를 얹어요. 그죠? 얹어서 그것도 겹쳐놓죠. 이렇게. 겹쳐놔야 물이 안 치니까. 요렇게 쭉 넣는다고 지금. 그게 나와서 여기 처마 끝에 오잖아요. 그지? 여기 이제 고가 이렇게 이제 나무가 들어가는 사이에 봉우리 요걸 지나서까지 올 거 아니에요. 오는데 요거를 저렇게 씌운단 말이에요. 이쪽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끝에를 이쪽에 장식을 하는 거예요. 막는 거지 막.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렇게 된 모양을 이렇게 된 거를 반우를 막았다가 여기에 이렇게 된 쪽에서 요거를 동그랗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그래가지고 끝에다가 마지막에 처마 끝에다 이렇게 걸쳐놓는 거죠. 이게 동그란 것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여기는 반원이 아니라 원이 들어가는 거죠. 원이. 요거 자체는 반원이고, 그죠? 반원다 반. 막는 거. 요걸 막는 거예요. 막는 것을 와당이에요. 그러니까 요 당이라는 맛이 여기 처음에 보면 와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자체에 무슨 뭐 미양궁 당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당이 나와요. 거기 와당이라는 말. 근데 당을 이렇게도 당 썼어요. 이게 같이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자와 같이 써서 여기서 이자가 나간 거예요. 지금. 이자로 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이것도 구워서 어차피 이것도 흙으로 구워서 만드니까 기와를 마지막 요것도 다 구워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당자를 써서 같은 뜻으로 썼다. 그래서 이 당자의 뜻은 저라는 뜻이 있다. 그죠? 맨 끝에 바다. 또는 두. 까꾸려고 하면 이걸 위로 생각하면 멀을 거고 맨 밑에는 바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이란 뜻은 저다 두의 뜻을 갖고 여기다 넣었다. 그래서 와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송대에 처음 발견해요. 송대 발견하는데 송대 진나라 땅에 터에서 옛날 진나라 땅 터에서 진나라에서 만든 우양궁이라는 궁전이 있는데 궁전터에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 와당에 대한 이제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송대 최초의 금성 문집을 진 직고력 발미를 쓴 저가 나오죠. 구양수가 직고력 발미하면서부터 이거를 처음으로 우양궁에서 나오는 이 와당 10개를 수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우양궁에 이제 나온 것 중에서 진나라 때, 그러니까는 결국은 진나라 때 처음이라고 발견했으니까 진나라 때부터 기와에 와당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주나라 말기서부터 이건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나라 말기서부터 나온 것 중에서는
당이 원이 있고 반이 있어요. 반이. 그 반이 반쪽이. 끝에 장식을 반 맞는 거죠. 그것만 막은 거지. 원통만 막은 거지. 원통만 이렇게 있죠. 이걸 터졌던 거를 그것만 딱 막아서 거기다 문양을 넣은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무슨 용문을 넣던지 주로 문양을 넣던지 용문이든지 호문이든지 이런 걸 넣었죠. 처음에는. 게다가 한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둥근 마당이 되면서 여기다가 글자를 넣기 시작했죠. 글자를 넣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해서.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당나라에 와서 본격적으로 도중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많은 과거의 자료 수집을 해요.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한화당만 집해서 한화당만 마서 만드는 자료들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최초로 그 와당 조록이 생기는데 이 조록이 일종의 소무대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전문적인 와당만 와서는 그런 책은 없고 청나라 와서 했죠. 진안 와당 도기라고 하는 책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청나라 주풍이라는 요거는 1788년 건용 건용 24년에 주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돈이라는 사람이 지난 와당문자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1권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건용 52년 1788년에 아니죠 1785년인데 요거 1760년입니다. 60년이고 1788년. 주로 이제 이것이 발견된 것은 옛날 진나라나 한나라 때 궁성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옛날 고지에서. 그게 이제 다 무너져서 옛날 진나라 때 성곽 위에 다시 한나라의 성곽을 또 세웠거든요. 주로 저 섬소성 지금 성도 주변에 그게 발견된 데가 주로 하면서 성도니까. 그러고 이제 이 다음부터 청나라 쭉 내가 더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좀 이러는데 그 다음에는 진안 와당문자 이래가지고 다섯 권으로 민국 3년이니까 1915년에 라진호기가 아주 대저술합니다. 라진호기가 각골문에도 대가죠. 각골문 수집을 다 정리를 하죠. 대금속학자죠 지금. 그 다음에 오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운 두남
둔한 와당존. 이건 1876년인데 이거보다 좀 더 먼저 했네. 이걸 지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와당을 탁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시중에 퍼트려요. 와당을 탁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와당 문자는 종류가 옛 궁궐에서 나오는데 왕궁에서 나오는 게 있고 종류가 궁전화가 있어요. 궁전에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궁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여기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무슨 난지란 말이 들어가고 또는 양양이라는 게 들어가고 양양이란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궁이란 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양 이런 거는 전부 다 궁 이름이에요. 이게 난지궁, 양양궁, 양궁, 우양궁 이런 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면 다 궁전에 썼던 거예요. 이 궁을 지면서 거기는 그 궁의 명칭을 좀 와당에다가 이름을 넣은 거죠. 그래서 난지궁당, 그 다음에 우양천세 이런 말들 우양천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감림 같은 것도 이게 궁전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는 이건 주로 친나라 때 궁이에요. 친나라.